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3년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 요즘 이름 바뀌었죠. 오염방제 화공 9급 6205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화공 9급은 세 과목치죠. 그래서 6205파, 무기공업파, 그 다음에 화학. 9급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난이도가 옛날 대비해서 이제 20년대 들어서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화공직 9급 공업화학하고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쌤이 화공직 9급 공업화학 이론 및 기출 인강에도 이 해양경찰청 문제를 인강 해설을 다 실었고요. 그 다음 또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에 유기공업학, 무기공업학 강의에도 화공직 9급 국가직 하고 지방직 공업학을 또 다 실었어요. 차이점이라면 이제 해양경찰청 인강상품에는 이제 화학은 뺐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9급 화학은 또 따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1번.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최근에는 버스 연료로 천연가스, CH4죠. 메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천연가스의 주성분, 메테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쌤이 사지선단은 미리 적어놨는데 sp3 혼성화 구조를 갖는다. 두 번째 극성화합물이다. 세 번째 연소 반응을 한다. 네 번째 라디칼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죠. 극성화합물은 아니죠. 그래서 H자 생략해도 되는데 요게 sp3가 혼성하죠. C하고 H가.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혼성화. 그래서 뭐예요? 정사면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성화합물이다.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한번 읊어드리면 C와 H의 결합은 약간 극성이 있어도, 얘 간에는 약간 극성이 있어도 정사면체가 대칭이라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다 아실 거예요. 분자 자체는 무극성. 모르셨다면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그래서 대칭 구조라서 딱 정사면체 대칭 구조라서 쌍극장 모멘트가 상쇄돼서 무극성이라는 거. 무극성 분자라는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한다. 이거는 뭐예요? CH4에 산소 반응시키면 CO2, 그 다음에 EH2. 그래서 웬만하면 탄수화물이 한다. 탄화수소에 산소가 붙는 게 연소죠. 그래서 연소를 다른 말로 뭐예요? 급격한 산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웬만하면 탄화수소에 산소 반응시키면 CO2와 H2가 나오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CO2가 들어가면 완전 연소, CO2 대신에 CO,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불완전 연소.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라디칼 반응을 한다.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은 Cl2, 즉 ClCl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갖고 가서 라디칼이 되죠. 라디칼이 되고, 그래서 이 Cl 라디칼, 전자죠, 전자. Cl 라디칼이 이제 CH4하고 결합을 해서 HCl이 되고 CH3에 요게 또 라디칼이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CH3가 메틸 라디칼이 또 어떻게 돼요? 이 염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CH3Cl 플러스 Cl 라디칼, 염소 라디칼이 다시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터미네이션, 종결 단계에서는 뭐예요? 종결 단계, Cl과 Cl이 만나서 Cl2가 되면 종결이 되는 거고, 또는 CH3 메디칼, 아니 메틸 라디칼이 또 Cl하고 Cl 라디칼과 합쳐서 CH3Cl 해서 종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H3 라디칼, 그 다음에 CH3 라디칼이 해서 C2H6 이렇게 되면 종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뭐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Cl 라디칼 이렇게 염소 라디칼이 뭐예요? 메테인하고 반응해서 또 메틸 라디칼이 되더라. 그래서 또 메틸 라디칼이 Cl2와 결합해서 CH3Cl 더하기 Cl 라디칼이 되더라. 그래서 이 CH4는 라디칼 반응을 한다. 그 중에 한 얘가 얘를 쌤이 나타내 준 거고요. 그래서 염소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CH3 도트 즉 메틸 라디칼도 나오더라. 요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라디칼 반응 한다, 염소 반응, sp3 혼성화 구조다. 어때 그러나 극성이 아니다. 대칭 구조라서. 그래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다. 이렇게 해서 2번 산지 고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다음 보기 반응 중 주생성물은, 그래서 우리 다 알죠? 여기에 이렇게 C가 다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C는 늘 4개 해야 되죠. 이 짝대기. 그죠? 그래서 1, 2, 3, 4 4개 다 여기는 해당되고, 여기는 H가 붙겠네요. 그죠? 요것들을 다 생략해 놓은 거죠. 유교학, 유공업학에서는. 그래서 얘가 HCl과 반응해서 주 생성물이 뭐냐? 이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잘 내는 문제고, 이런 건 이제 기사 시험에도 가끔 나오나요? 이런 건 이제 메인으로 낼 때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일단 또 러시아 분이죠. 러시아 마르코프 니코프 에디션 해서 뭐예요? 마르코프 니코프 첨가. 이거는 러시아 과학자고. 그래서 쌤이 한때는 러시아어를 좀 배워볼까 했는데 참고로 몽골어하고 러시아어가 어렵죠. 유럽인이 배우기도 러시아어를 좀 까탈스러운데도 잘 배우던데, 하여튼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 몽탄 신도시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배우기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 배우기 더럽게 어렵죠. 표현할 수 없는 발음들이 많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르코프 니코프 첨가고, 이거 마르코프 니코프 첨가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대칭 알케인의 그 핵심은 요 짝대기 2개잖아요. 그럼 여기 C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알켄이잖아요. 알켄. 그래서 비대칭 알켄, 그죠? 알카인, 알켄, 알킨. 그래서 비대칭 알켄에 HX, 즉 X는 뭐예요? CL이나 BR이나 I나, 그죠? 할로겐 수소, 그죠? 할로겐화 수소. HX가 첨가될 때, 즉 에디션, 붙을 때
방향 규칙.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핵심은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별 3개. H는 수소가 많은 쪽에, H는 수소가 많은 쪽에, 즉 이 H는 수소가 많은 쪽에 붙고,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요. H는 다 아는 겁니다. H는 수소가 많은 탄소에, C로 쓸게요. 탄소에 붙고, 그 다음 X는, 즉 여기 H는 X는, 즉 요게 X죠. 요게 할로겐. X는 수소가 적은 탄소에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문제 풀려고 이렇게 암기하는 사항이고, 원래는 뭐예요? 더 안정한 카보케이션, 탄소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 카보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H는 수소가 많은 쪽 탄소에, X는 수소가 적은 탄소에 붙는다. 그래서 H는, 요 C에는 수소가 2개 있죠? 그죠? 얘는 C에는 수소 없이 그냥 연결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요 수소가 많은 탄소에 붙고, 요 Cl은 수소가 적은 탄소에 붙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답은 그럼 뭐느냐? 요렇게 C죠. C 있으면 이중결합 풀리면서 요 자체가 뭐예요? H가 붙었으니까, 요 자체에 H가 붙었으니까 CH3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H3가 되고, 요거 풀리면서 H. 다시 한번. H는 수소가 많은 탄소에 붙어서 결국은 CH3가 되겠죠. 요거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C에 연결돼서 CH3고, 요 Cl은 수소가 적은 탄소 쭉 가서 요 Cl에 다이렉트로 붙어서 여기서 CL이겠네요. 소리 CL. CHCl. 그죠? CH3Cl.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보케이션 탄소 양이온 막 설명하면 이거 그림만 막 늘어져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알켄에 할로겐과 수소가 붙을 때, 요 이중결합 있는 놈 붙을 때 H는 요 탄소에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Cl은 요 C에 붙는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나올 때도 알켄에 HX 붙으면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플라스틱 제품의 난연성을, 자, 불 붙지 않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사실 3번은 약간 변별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고분자 에디티브에서 첨가물 있죠. 고분자 첨가물 파트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뭐 난연제, 즉 난연성,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요소들이 첨가되잖아요. 그래서 고분자 첨가물에 중에서도 난연성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 아닌 거 그거 고르는 건데 이거는 사실 고분자 책에서도 아주 큐팅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별력이 있었을 거예요. 할로게나 탄화수소. 두 번째가 뭐예요? 인산화물. 이제 나왔으니까 첨가물 쪽에서 계속 내겠죠. 눈치 까야 되죠. 정리를 서브노트화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수산화, 알루미늄. 그런데 운 좋게도 4번 여러분들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화물이잖아요. 그래서 3번 선지가 원래 3번 문제가 변별력을 주는 건데 선지를 너무 쉽게 냈어요. 그래서 3번 문제가 당락에는 영향을 운 좋게도 안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화물이 정답이고요. 해당 없는 거. 그래서 쌤이 이거를 정리를 좀 했는데 난연제, 플라스틱이 불에 잘 타지 않게 만드는 첨가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난연제가 외우세요. 이제부터 A 할로게나 여기 적혀 있죠? A 할로게나 탄화수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고분자 책을 다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고 또 공업학은 바이블이 한 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고분자 책 무지 많으니까 여기서 내셨네 뭐 이렇게 다 아는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 3번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할로게나 탄화수소인데 뭐 브롬계도 있고 염소계도 있고 뭐 그래요. 왜냐면 뭐 할로게나니까. 그래서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할로게나 탄화수소에 H 덧 또는 OH 덧 라디칼, H 라디칼, OH 라디칼 같은 연소 라디칼을 잡아서 불꽃 이 라디칼들 얘네들을 잡아서 불꽃 라디칼을 이제 불꽃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게나 탄화수소를 넣어서 할로겐에도 뭐 라디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H 라디칼, OH 라디칼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할로겐이나 탄화수소 그냥 애워주세요. 애워주세요. 그 다음에 인산화합물 당연히 인이 들어가겠죠. 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로겐 그 다음에 인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화합물 인계 난연제는 즉 인계통의 난연제는 플라스틱 표면에 탄화층을 만들거나 연소 라디칼을 억제한다.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많이 해놨지만 이걸 설명을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핵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산 화물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읊어드린 거에서 그래서 인계 난연제 즉 피가 들어가 있는 난연제는 가열되면은 인산유 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고분자 표면을 탈수시켜서 검은 탄화층을 형성된다. 그래서 인산화합물이 좋은 이유가 난연제로 검은색 탄화층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막이 되는 거죠. 이게 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소랑 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역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디칼 억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예제로 뭐 예시되는 화학 물질들도 있는데 굳이 안 쓰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브 노트화 하세요. 첨가물 관련된 거 선생님 고분자체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가 없어요. 그 일부에.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고분자 계통에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낸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밴드에다가 그나마 좀 자료가 많은 고분자 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많은 책을 하나
이렇게 사진 찍어서 네이버 밴드 화공 피다에 올려드릴게요. 당연히 번역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수산화 알루미늄.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저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서 암기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E는 P, 할로겐은 X, 수산하면 뭐예요? OH 마이너스. 이거 알루미늄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AlOH3. 시험 요번에는 이렇게 난연성에 대해서 물었지만 중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통. 그 근처의 연도에는 다른 걸 내지. 그래서 AlOH3 얘예요.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을 가열되면 이제 얘가 물을 방출해요. 이때 물이 이제 열을 빼앗고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산화 알루미늄 층이 또 보호막 역할을 해요. 요거는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써놨네요. 요거 두 개, 2가 붙으면 EAlOH3가 되면 Al2O3 Al2O3 플러스 3H2O H2O. 물이 발생해서 당연히 열을 빼앗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뭐다? 산화 알루미늄 층이 돼서 보호막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써준 것들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이게 정답이었죠. 4번 황화물. 뭐 당연히 아닌 거 우리 그죠? 이러면 아니다. 요거는 안연제는 아니고 황화물은 일부 아주 특수한 첨가제만 활용이 된대요. 이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연제 요거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할로겐화 탄화수소 인산 화물 수산화 알루미늄. 그래서 뭐예요? X 인 그다음에 AlOH3 이렇게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4번 봅시다. 4번 다음 중 석유의 정제 공정. 석유 공업화학인데 석유 특히 정제를 묻고 있네요.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진류를 열분해 하면 뭐예요? 서멀 크래킹이라고 하죠. 서멀 크래킹 하면 코크스, 그 다음에 가스, 가솔린, 경유 얻는 것을 이거를 코킹이라 합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한번 다 써볼게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원유에 함유된 아민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것. 원유 속에 있는 아민의 불쾌한 냄새. 제거. 이거 스위트닝이다. 옳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옥탄가의 나프타 성분을 고옥탄가의 가솔린으로. 이때 가솔린을 그냥 저옥탄가의 나프타 성분을 고옥탄가의 가솔린으로. 저옥탄가. 나프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분들이. 그죠? 근데 고옥탄가의 나프타에서 여러 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석유화학 원료들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솔린이라고 특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많이 쓰죠. 연료로 고옥탄가의 가솔린을 만드는 것을 리포밍은 계질이죠. 계질 뭐예요? 질 퀄리티, 즉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을 개선한다, 고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질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접촉분해에 의한 생성물은 열분해 생성물에 비해 코크스나 탈의 성분이 적다. 우리가
접촉 분해와 이거 대 열분해를 항상 비교하는 게 뭐 학원 기사든 어디든 다 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접촉 분해에 의한 생성물은 열분해 생성물에 비해서 코크스는 이제 C 뭐 타르도 뭐 C고 근데 하여튼 코크스 찌꺼기 뭐 이런 거잖아요. 타르 이런 게 적다. 즉 열분해 하면 좀 거칠잖아요. 접촉분해보다. 이건 접촉이면 촉매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니까 당연히 좋은 프로덕트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분해가 코크스타르가 더 많다. 당연한 거겠죠. 더 맞는 거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오케이예요. 좀 틀린 거 그런 거예요.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저옥탄가의 나프타 이러면 뭐 저옥탄가라고 하면 대충 우리가 직세 하나로 쭉 있는 직세 파라핀을 뭐예요? 고옥탄가면 보통 뭐예요? 방향족일 수도 있고 이성질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나프타 가솔린으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한 거고, 저옥탄가 고옥탄가 요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옥탄가에서 고옥탄가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성질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리포밍 100% 맞는 거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을 먼저 볼까요? 정답이 2번이니까 1번 중진류를 무거운 기름, 석유를 열분해서 코크스가스, 가솔린, 경유 하는 걸 코킹, COKING.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코킹은 무거운 잔사유 또는 중진류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코크스 뭐예요? 고체 탄소질 물질이죠. 거의 고체에 가까운 고체 탄소질 물질이고, 가스는 이제 가볍다 그래서 경질탄화수소 기체화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가솔린은 휘발유 범위 유분인 거고, 경유는 이제 디젤에 쓰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동의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솔린, 휘발유, 경유는 디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무거운 기름을 가벼운 유분 쪽으로 쪼개는 거. 즉 열분해서 이 쪼개는 거. 키포인트가 쪼갠다 하면 뭐야? 코킹. 다 아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답인데 뭐예요? 황화물, 특히 메르카탄을 제거하거나 산화시켜 냄새를 줄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민이 아니고 뭐예요? 아민이 틀렸죠, 이 말이. 아민이 아니라 뭐예요? 메르카탄. RSH 메르카탄. 즉 다시 말해서 황이 포함된 화합물, 황화물이어야 되는데 아민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4번 문제는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5번.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내죠. 5번 한번 봅시다. 딱 한 번만 닦고요. 자, 5번.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CHO. 이거 짝대기죠. 뒤쪽에 있다는 뜻이죠. 뒤쪽에 C. 이렇게 진하게 돼 있으면 앞쪽이죠. 첫 번째 거만 이렇게 그릴게요. OH C CH2OH.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뒤쪽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같은 평면상이고, 그죠?
그 다음 얘 H 얘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죠? 유기화학 하여튼 화학 계통은 그림을 무지 많이 그려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CHO, CC, 그다음에 CH2OH 똑같고요. 요쪽이 OH죠. 요쪽이 OH가 요쪽 오른쪽인데 얘는 왼쪽. 딱 대칭이네요. H. 요렇게 B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C 그림 딱딱 그리면 연속으로 해볼게요. CHO, CH2OH, CH2OH, 그 다음에 OH, 이렇게 돼 있네요. H. 그죠? 그 다음 얘는 OH, OH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 줬어요. 기억 A와 B의 밀도와 녹는점은 같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OH의 위치만 밀도와 녹는점 same 이렇게 느낌으로 봐도 뭐 방향만 있으니까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니은 C와 D의 여기서는 A하고 B고 C와 D의 광학 활성도 same 같다. C하고 D를 봤는데 얘도 딱 모양이 꼭 대칭이야.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다음에 B와 C. 이제 B와 C는 전혀 다른 거죠. 얘하고 얘 입장에서는 OH가 한쪽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B와 C의 물에 대한 용해도, 물 용해도가 같다? same. 왠지 아닐 것 같네. 그죠? 그 다음 A는 요거 한 문제로 그냥 낼 수도 있는 거죠. 리얼번 같은 경우는 A는 두 번째 탄소 기준으로는 2R, 세 번째 탄소 기준으로는 3S의 카이랄 중심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한 개만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5번 우리 다 했지만 이성질체는 일단은 뭐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 그러니까 식이 같은 거, 그죠? 식만 같은 거. 우리는 시험에 계속 내는 게 입체 이성질체. 여기서 시험에 계속 내죠. 근데 입체 이성질체는 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입체 이성질체는 뭐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이거 카테고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동의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수준 높게 얘기하면 광학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가 광학 이성질체잖아요.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부분 이성질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배치 부분 입체, 여기 입체 부분 입체가 빠졌어요. 이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입체 이성질체에서 배치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러니까 배치 부분 입체 이성질체. 즉 여기서는 부분만 붙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배치만 붙은 거예요. 글자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내잖아요. CS, 트랜스,
그죠? 마찬가지로 플레임 위에 거 플레임으로 들어갑니다. 부분, 입체, 이성, 질체. 그죠? 그래서 이게 동의어로 뭐예요? 기하, 이성, 질체. 그죠?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늘 내는 게 뭐 요 파트 거울상 이성 질체, 시스트레스, 크게는 입체 이성 질체. 요거 내잖아요. 요거. right?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있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빨간색을 좀 쓸까요? A와 B는 뭐예요? 참고로 요 거울상 이성질체만 영어로 좀 알고 있읍시다. N, anti, anti, AN, TI, O, 뭐 복수에 쓰는 써도 안 써도 그래서 이거는 발음 기호까지 넣어서 N, 안티모 발음은 N 안티모로 N 안티모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 응? 그 다음에 또 생물학에서는 뭐 DS에서 이거 쌤이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생물학에서는 DS를 쓰죠. 그래서 우회전성. 네, 나온 김에 한번 씁시다. 우회전성. 그 다음 뭐예요? 좌회전성.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에서부터 따지는데 우회전성 D는 뭐예요? 덱스트로, 로트로, 왜? 발음도 안 되네. 덱스트로, 로터터리. 그 다음에 레버 로터터리, 덱스트로 로터터리. 발음도 어렵다.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냥 DS.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광학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쓰고, 생물학에서는 D와 S를 쓰고, 우리처럼 우리 시험 내는 데서는 유교학에서는 R과 S를 쓴다. 그거만 요거 그냥 비교해 주려고 쓴 건데 잊어버리시고 요거를 일단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A와 B는 뭐예요? 딱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거울상. 이제 뺄게요. 이성질체. 즉 N 안티모 관계죠. 거울상. A와 B는. 그러면 C와 D는 뭐의 관계예요? 또 거울상. right? 그래서 A와 B는 거울상, C와 D는 거울상이라는 거 바로 눈치챘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A와 C, A와 D 또는 B와 C, B와 D는 그냥 뭐예요? 하나만 적고 A와 C, AD, B와 C, BD 이런 것들은 그냥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갑시다. 기억번 A와 B의 거울상 이성질체. 그래서 핵심은 좀 지울까요? 핵심은 기억번 거울상 이성질체면 뭐 대칭인데 뭐 거울상 이성질체면 녹는 점 이제 여기서부터 암기합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right? 용해도, 굴절률, 광회전 방향. 이 굴절률 다시 한번 녹는 점. 선생님 이쁘게 안 썼는데 하도 판사하기 많아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굴절률 여기까지는 뭐예요? same. 거울상이. 그런데 광회전 방향 요것만 반대요. 요것만. 광회전 방향.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밀도 녹는 점만 나왔으니까
뭐다? 같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광회전 방향은 안 같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기억번 오케이 맞는데 니은번 봅시다. C와 D는 거울상 이성질체죠. C와 D는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광회전은 거울상 이성질체일 때는 광회전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광학 활성도가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광회전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광학 활성도가 이코르 광회전 방향으로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광학 활성도가 광회전 방향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다고 했으니까 이성질체에서는 거울상 이성질체에서는 반대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체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C. 부분 입체 이성질체죠. B와 C는. 그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예요.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일반적으로 다르죠. 모양이 뭐 틀린데, 모양 자체가. OH 여기, 응? 여기인데, 이건 요거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뭐예요? 녹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광해전 다 달라요. 근데 얘 뭐래요? 용해도가 같다 그랬잖아요. 용해도. 보통 뭐 용해도 하면 물에 녹는 거니까. 어찌됐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리얼번 A는 이 R3S의 카이랄 중심을 갖는다. 근데 정답은